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 뽐디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시작도 끝도 아닌 일주일 한복판의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함께 수다날 녹음을 진행할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쩝쩝박사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발포 비타민 써니입니다. 네, 써니와 녹음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 조합의 케미가 꽤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녹음해 왔습니다. 써니 녹음 몇 번째죠 지금? 저 지금 3번째예요. 완전 풋풋한 아직 녹음이 약간 긴장되는 그런 네, 시기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오늘 녹음실이 새로운 녹음실이라서 더 긴장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본격적이에요. 저희 셋이 이렇게 오늘 모인 이유는 바로 청취자분께서 댓글로 요청해주신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리뷰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슴은 어디로 님께서 지난 올리브영 방송을 보시고 당금이들에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재미있게 보셨다며 리뷰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언제나 적극 반영하는 당금이기에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을 빌려 누리, 써니와 함께 수다날인 듯 올리브영인 듯 자유롭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결말을 포함한 스토리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영화를 보신 분은 본인의 해석과 비교하며 들어주시고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당금이들의 감상을 듣고 흥미가 생기시면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작품 만나러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영화와 함께하는 본격 프리스타일 무대본 녹음. 수요일엔 수다 떠는 날. 오늘은 수다날.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바로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2021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연출하며 국제영화제를 휩쓸고 젊은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일본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감독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써니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장편 영화로 한국에서는 지난 3월 개봉했습니다. 2023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인 은사자상을 수상하고 그 외 런던 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 어워즈 등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국제영화제들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타쿠미와 딸 하나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이 사는 시골 마을에 글램핑장 사업을 열겠다며 연예기획사인 플레이모드의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주최하고 그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영화는 겨울을 배경으로 울창한 숲과 우물,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잔잔하게 담아내는데요. 쨍한 겨울의 자연을 롱테이크 기법으로 아름답게 드러내고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시바시 에이코 음악감독이 섬세하게 선정한 음악이 영화 내내 긴장감을 조성해 음악과 영상이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은유와 상징이 많이 사용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는 평가도 받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평론으로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는 이런 기획과 설정으로 이처럼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공이라는 한 줄 평과 함께 별점 4.5점을 부여하며 극찬을 남겼는데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 관람자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는 평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처음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대체 무슨 내용인 건가 싶어서 정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패널분들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곱씹을수록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보는 그 순간 웃기고 재밌는 영화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독립영화라서 그런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조금은 생각해야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도 다르고 해석본을 보고 나서 오 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보통 영화에서 갈등이 생길 때 보통 한 가지 쟁점을 두고 대립하기 마련인데 처음에는 상류와 하류, 자연보존과 발전 이렇게 두 쟁점이 등장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누리는 어떻게 봤나요? 저는
뭔가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물음표만 남고 이제 같이 본 친구랑 우리 해석 보지 말자. 우리끼리 한번 결말을 해석해 보자. 이러고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좋았던 영화인 것 같고 대사가 그렇게 썩 많진 않은 영화인 것 같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복선이 될까 봐 그리고 녹음도 해야 돼서 신경 써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영화를 전 혼자 봤는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런 독립영화들 되게 조그만 관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조그만 관에서 혼자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결말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 약간 벙 쪄서 이게 뭐지? 힐링 영화였는데 네. 범죄 영화가 됐어요. 갑자기 힐링하다가 갑자기 범죄 영화가 되고 빵 끝나버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결말이 좀 당황스러웠고 자연을 예쁘게 보여줘서 영상미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여러모로 되게 은유적인 영화인 것 같았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그 평점을 딱 봤을 때 맨 위에 있던 평점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처음 보고 나왔을 땐 5점.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하면서 7점. 자기 전에 침대에서 곱씹어 보면 10점이 되는 영화다. 이런 평점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럼 누리랑 써니도 저랑 비슷하게 영화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기억에 남은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자면 어떤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늘과 나무를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고 처음에 다큐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영화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처음에 보여주는데 그것만 봐서는 진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도 그 마유즈미가 물을 떠서 가져가는 장면에서 완벽하게 화면의 시점이 마유즈미에 비춰지는 게 되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직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을 못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장면? 네. 그 마유즈미 혼자 남아서 이렇게 샘물 뜨는 장면 말하는 거죠. 샘물 뜨고 이제 차로 가져가는데 이제 무거워가지고 혼자 끙끙 대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쓱 지나가고 무매너죠. 이런 게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써니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저도 누리처럼 영화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나무랑 하늘을 비추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똑같은 장면이 영화가 끝날 때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감독한테는 꽤나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맨 마지막에 타쿠미가 딸을 업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걸어갈 때 인물이 아닌 하늘을 보여주는 이유는 타쿠미와 딸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데에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그러한 연출을 했던 이유도 동일하게 시청자로 하여금 이 장면을 통해서 감독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궁금증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은 장면이라고 하면 역시 모든 그 앞부분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결말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건 누구에게나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었겠죠? 맞아요. 갑자기 저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말했던 장면을 볼 때 옆에 봤던 친구가 막 뭐라 그랬지? 매너 없노 막 이랬거든요. 부산 사람이어서 매너가 없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요즈미랑 타카하시는 아무래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은유를 담고 있으니까 이제 자연과 도시를 완벽하게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도 들기 힘들어하는 여자분을 두 개씩 번쩍 드는 남자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타카하시는 매너가 없어 이게 아니라 타카하시는 완벽하게 자연의 편으로 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중간에 타카시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들어주는데 그거는 약간 타카시 이미지 관리? 약간 이렇게 막판에 들면서 먼저 열차 타고 가 막 이런. 그냥 약간 무심한 듯.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타카시는 츤데레다. 타카시 츤데레설. 타카시 츤데레설. 네, 그럼 각자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을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보통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대립 구조가 나타나곤 하죠. 네. 이 영화에서는 혹시 어떤 대립 구조가 나타났던 것 같나요? 써니부터 말해볼까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류와 하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라는 대립 구조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영화 해석 중에 타쿠미와 딸 하나가 사슴이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저는 그 해석을 보고 모든 퍼즐이 짜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자연과 인간의 대립관계를 좀 중심적으로 비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타쿠미고 그 타쿠미가 타카하시를 죽이면서 끝이 나는데 그 직전에 나눴던 대화에서 글램핑장이 생기면 사슴은 어디로 갈까라고 하잖아요. 그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립은 자연과 인간이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딸 하나를 찾는 과정에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장면이 비춰지는데 상류와 하류의 대립 관계를 다시금 짚어주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상류에서 행한 일이 원인이 돼서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간인 타카하시가 행한 일이 원인이 되어 하나, 즉 자연이 영향을 받고 또 그게 원인이 돼서 타카하시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간, 상류와 하류의 대립 관계가 하나로 좁혀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 영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제 자연 vs 도시나 인간 그리고 상류 하류 이렇게 많이 대립 구조를 잡더라고요. 마을 회장님이 또 말을 하잖아요. 상류의 사람들이 막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상류의 물이 이렇게 하류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누리는 어땠나요? 저는 봤던 해석 중에 되게 머리를 탁 쳤던 해석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상류가 도시고 하류가 자연이다라는 거가 전반적인 그냥 딱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데 제가 본 해석에서는 상류와 하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영화 속에서. 아, 저도 봤던 거 상대적이다. 계속 상대적이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줌 회의하는 그 씬에서도 상류는 아무래도 그 사장과 글램핑장 컨설턴트 이쪽이고 하류가 타카시와 마요즈미다. 상류들 사이에 껴있는 하류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던 것 같고 막상 글램핑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회를 열었을 때도 기세에 몰리잖아요. 그 직원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상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원래는 상류를 의미했던 도시의 사람들이 자연으로 합류하고 싶어 하면서 타카시가 하류가 되고 타쿠미가 상류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영화에서 상류와 하류의 의미는 상대적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상류와 하류가 되게 상대적으로 계속 뒤바뀐다는 해석을 저도 봤었는데 꽤 맞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사실 뭐랄까요? 상류와 하류가 어떻게 말할까? 가불관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약간 좀 영향을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수직적인 관계가 계속 뒤바뀌어서 나오는 느낌이죠. 어떨 때는 이쪽이 더 우세한 관계고 어쩔 때는 이쪽이 더 우세하고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건 상류랑 하류가 계속 상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그 설명회에서 타쿠미가 말했던 밸런스다. 균형이 결국 중요하다. 이런 걸 봤는데 밸런스. 좀 네, 밸런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밸런스.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 말할 때 막 토이레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밸런스. 맞아. 저도 영화 처음 볼 때는 이게 뭔가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했는데 그 마을 회장님이 막 설명하면서 이건 자연보호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영화 다 보고 해석도 다 보고 나니까 진짜 자연보호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봄 DJ 말처럼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밸런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핏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연을 지키자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감독이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혹시 읽어봤어요? 그것까진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게 원래 영화로 만들어질 영상이 아니었대요. 전에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이시바시 에이코 감독이 자기 라이브 퍼포먼스? 그런 음악에 사용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주민 설명회 같은 게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취재를 찍으러 간 데서 거기를 보고 이제 약간 인간들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 이 음악에 맞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짤막한 영상이 아니라 영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도 좀 주가 되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네, 또 이제 상류 하루 이런 얘기 하다가 음악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너무나 다채로운 녹음. 좋습니다. 네, 좋죠. 저 오늘 수다 날이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 질문이 오늘의 약간 중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결말 장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 해석이 참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이 결말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누리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진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지? 딸이 죽은 슬픔에 주체하지 못하고 죽인 걸까?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지? 그냥 비유적인 건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악 플러스 악은 0이다. 그래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 보면서 딱 나왔는데 정말 그 유튜브 같은 곳에 여러분의 해석이 올라와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분들의. 저는 진짜 제일 대표적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타쿠미와 하나가 사슴들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그 대사 중에 사슴은 어디로 가나요? 그랬는데 어디론가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자연을 해치려는 도시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도시 사람들의 의도로 인해서 자연이 해쳐지는 이런 상징성을 담은 것 같고 결국은 글램핑장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것에 대한 사슴은 어디로? 라는 영화 줄거리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저는 결말을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누리의 그럼 해석은 이제 타쿠미와 하나가 자연을 상징하는 거고 네. 타카시와 그런 연희기획사 쪽이 도시를 상징해서 이제 자연의 심판을 받았다. 써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친구랑 보고 나와서 그 해석본을 보기 전에 몇 마디를 막 나눴었는데 타쿠미가 딸을 데리러 가는 걸 잊었을 때 장면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 이전에는 딸을 데리러 가는 것을 잊었다라고 멋쩍게 말하고 데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타카시랑 마유즈미랑 있을 때는 담배를 피던 도중에 다급하게 막 차에 타는 장면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담배를 막 급하게 끄고 그 사람들이 왜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막 그런 다급한 장면이 계속 등장했는데 직전에 총성이 들리고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슴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 총에 빗맞지 않는 한이라는 대화를 나누는데 어쩌면 하나가 총에 빗맞은 사슴에 의해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바로 사슴이 출몰하는 들판으로 달려갔을 것 같은데 뭐 또 그렇지는 않아서 도대체 왜 그렇게 다급하게 차에 올라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같이 본 친구는 혹시 하나를 타카시를 죽이는 미끼로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도 하더라고요. 미끼요? 네. 거의 구성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야 잔인한데.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막 의견을 나누다가 그 하나랑 타쿠미가 사슴이다라는 해석본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사실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너무 맞는 말 같아서 그걸 본 이후로는 다른 해석본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해석본을 보다 보면은 그 맨 처음에 타쿠미가 하나를 업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막 사슴 요괴여서 그렇게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본에 적혀 있더라고요. 사슴 요게요? 네, 요괴는 보통 막 업어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한 거다 말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원래 업어서 이동하나요? 저 잘 몰라가지고. 뭔가 약간 그 요괴들이 업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게가 업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업는 요게워치 거예요?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요게워치 세대 아니세요? 네. 요게워치 세대잖아요, 저희. 저요? 안 보셨어요? 전 파워레인저 세대인데. 둘 다 본 세대 아닌가요, 저희? 저 좀 공주풍 좋아해서. 약간 뭐 I love 스타? 뭐였더라? 네? I am 스타? I am 스타는 어. 저희 식이 아니긴 하죠. 제 그쵸. 동생 식이긴 한데. 저도 일단 사슴 부녀가 이제 타카시랑 하나라는 해석에는 일단 되게 그 해석을 약간 믿고 있어요. 딱 이거는 뭔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처음에 저는 결말 부분에서 딱 봤을 때 이제 타카시랑 타쿠미랑 이렇게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사슴들이 있고 그 뒤에 하나가 있잖아요. 저는 타카시를 공격했던 게 사슴들은 빗 맞으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약간 다가오면 막 먼저 공격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녀를 사슴이라고 생각하고 타카시를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한테 다가가려는 타카시를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작용처럼 제지를 한 게 아닐까 먼저 공격을 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전 신기한 해석을 본 기억도 나요. 그 타쿠미는 사실은 자연을 대표하는 사람은 맞지만 네. 우리가 그 마을의 관리인이라고 해석을 듣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심부름꾼이다. 근데 타쿠미가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이제 자연의 물을 이용하고 이제 모든 그 사람의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사는 게 맞잖아요. 그 네. 마을 사람들도. 그런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 내면에서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사슴한테 공격받은 것 같았는데 타카하시가 먼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뺏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타카하시가 자연으로 내려오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린 것이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죽임이라는 도구를 쓴 거고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해석도 보고 약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거 저는 처음 듣는 해석인데 오 약간 신박한데요? 그쵸? 그러니까 네. 타쿠미도 알고 있었던 거지. 자신의 어떤 모순을. 제 이게- 친구도 약간 비슷한 그래요? 건 아니고 약간 좀 신기한 해석을 내놨는데 네. 그 타쿠미가 그 심부름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타쿠미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타카하시를 죽여라 라고 어, 해서 맞아. 나 이 얘기도 했었어. 뭐 살인청부인가요? 네. 살인청부 심부름 그래서? 그래서 죽인 거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딸을 이용해서 외딴 곳으로 유인해서 이제 아니 마유주미가 사실은 너무나 글램핑장 사업이 진심이어서 타카하시가 자기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타쿠미한테 몰래 시킨 거지. 타카하시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미치겠다. 사실 마유주미는 약간 블랙맨 이런 거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중요한 질문이죠. 제목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내포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 마지막에 한 줄 평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하나와 타쿠미를 자연으로 타카하시와 마유즈미를 인간으로 설정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그때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그래서 자연은 선 인간은 악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를 데리러 가는 것을 계속 잇는 타쿠미의 모습과 하나가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지 말라면서 무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삽입한 것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타쿠미 본인부터 사실은 하나를 잘 챙겼다면 하나가 다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모든 게 인과관계가 발생해서 하나가 다치고 타카하시도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좋다고 보긴 어려운 그런 사회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악은 없었지만 결과는 안 좋게 나왔다. 네네. 의도는 악하지 않았다. 네. 네. 누리는 어떻게 해석했나요? 저는 제목을 보고 그냥 성악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그 제가 아까 말을 하다 나왔는데 그 강한 긍정은 부정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고 그래서 악 빼기 악은 영이다. 뭐 그냥 어쨌거나 자연이든 도시든 간에 서로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느껴서 성악설이 생각이 났어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차피 다 악하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아까 이거 녹음 준비도 같이 하면서 출티를 했거든요. 근데 출티하기 직전에 딱 본 제목 해석이 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봤어요. 악도 없고 선도 없고.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의도 자체가 선이지 않다. 저는 하나를 약간 선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라는 어린아이는 정말 그 행동에 악이라고는 없는 존재였으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 자체는 선이지 않았나. 하지만 타쿠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게 약간 조금 더 평면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인간 사회가 아니라 자연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뒤에 보면 막 타쿠미가 타카하시를 죽이고 이런 게 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빗맞은 사슴의 아빠 사슴이 반사작용으로 공격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의도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의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물인 것 뿐이면 악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섭리였던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자연에는 선악이 없다.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누리랑 써니 해석을 들으니까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싶어서 오늘 되게 다양한 해석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되게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번 더 전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한 번 더 볼까 나도 싶어요. 나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연출 방식이 있었죠. 뭐 카메라의 시선이나 음악이나 뭐 카메라 기법 같은 거. 그 중에 뭔가 가장 눈에 띄고 인상적이었던 연출 방식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딸을 처음에 찾을 때 숲에서 이제 혼자 걸어가다가 나무나 돌 같은 거에 한번 잠깐 화면이 가려졌다가 딸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 씬 기억나세요? 네네. 저는 이상하게 그 씬이 되게 좋았어요. 영화 내내 생각이 났어요. 뭐랄까. 굉장히 그 사이에 딸을 찾아서 어디 갔었어? 막 이러고 뭐 다친 데 없냐? 이런 거 물어보는 씬이 생략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일하게 구성애가 보이는 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고 이제 처음에 하나를 데리러 갔다가 차가 후진해서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후진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중간중간 음악이 나오다가 계속 삭제되고 음악이 뚝 끊기고 맞아요. 그런 씬들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화 유튜브 본 것 중에 타쿠미와 하나가 모자를 벗는 씬이 한 번 나온다. 그러니까 총 두 번. 그게 나름의 이제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타쿠미가 설명회에서 모자를 벗잖아요.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도 사슴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모자를 벗은 걸까?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인상 깊었던 씬들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누리가 말해준 것처럼 타쿠미가 딸을 데리러 갈 때 자동차 후진하는 장면에서 길을 달리는 장면까지를 자동차 후면에서 보는 각도로 촬영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진짜 끝날 때까지 잊혀지지 않던데요. 그 구도를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이랑 차가 오니까 피하라고 주의를 주는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차가 달리면서 양옆으로 흔들리는 장면 모두를 한 테이크에 담잖아요.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뭔가 내가 진짜 이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생생하게 들더라고요. 저도 그 비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작중에서 계속 비니를 쓰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벗는 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글램핑장에서 타쿠미가 일어나서 발언할 때 그리고 하나가 사슴이랑 대면할 때 벗는데 내가 봤던 해석에서는 얘네 둘이 사슴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슴은 뿔이 있고 그 뿔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자를 벗는 게 나는 뿔이 없으니까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발언할 때도 사실 타쿠미가 걔네한테 완전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까 너네도 한 번 더 재고를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도 사슴들 앞에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를 보러? 뭐 보살피러? 이렇게 온 거다 보니까 너는 해칠 의사가 없다. 요런 말을 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의 시선이 그 땅와사비 줄 때 카메라의 시선이 완전 땅에서 이렇게 땅의 시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 이거 뭐지 했는데 이게 카메라의 시선이 자연의 시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에서도 차 안에서 운전하는 뒷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이 자연의 시선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난 내가 땅 와사비가 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채취당하는 줄 알았어요. 내 이름 땅 와사비 누리?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네, 그러면 정말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영화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는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 줄 평과 별점 남기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별점은 4점 드리고요. 한 줄 평은 기괴함과 스산함 속의 자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인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작가 그 감독님처럼. 그리고 신비주의. 네, 두 줄 평을 남기자면 MBTI N을 위한 영화라고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S라면 S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거나 상상해야 될 게 많아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써니는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 드리고 싶고요.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악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 듯한 흔적만이 남는다라고 남겨보겠습니다. 거의 리틀 이동진인데요. 그래서 4.5점도 맞춰서 한번. 왜 빨간 안경 안 썼어? 빨간 안경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빨리 정도는? 써야지. 다음 녹음에 쓰고 오기를. 다음 음. 올리브 영이 써동진 갑시다. 좋아요. 당금의 이동진, 당동진. 보미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저는 4점을 줬고요. 한 줄 평은 자연의 시선으로 인간을 조명한 짧고 굵은 공익 광고라고 써봤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익 광고 협의 땅땅. 땅땅땅. 이게 공익 광고라고 한 게 결국 약간 자연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자연 파괴를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자연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공익 광고스러운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와 함께한 이번 수다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속 아빠 사슴과 총을 빗맞은 새끼 사슴은 타쿠미와 쓰러진 그의 딸 하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영화 중간에 타쿠미가 연예기획사의 두 직원에게 사슴이 지나는 길에 글램핑장을 세우면 사슴은 어디로 가야 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의 연예기획사의 직원인 타카하시는 어디로든 가겠죠 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죠. 자연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총을 맞은 사슴은 인간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의도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그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의 제목이 이 영화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화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저마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DJ의 봄, 패널의 둘이 써니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